제가 과거에 항상 빠지곤 했던 실수 중 하나는 여자가 저에게 칭찬을 할 때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이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칭찬이 반드시 여자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끌림의 정도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호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멈췄다는 뜻일 때가 많으며, 칭찬은 여자가 여러분에게 놓을 수 있는 가장 교묘한 함정 중 하나라는 것을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여러분의 외모나 말하는 방식, 스타일에 대해 칭찬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들떠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나한테 넘어왔구나. 하지만 그 이후에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호감이 약해지고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그 무언가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꼭 직접적인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주말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좋겠다.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마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여러분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죠. 그날 나한테 칭찬도 하고 호감 표시한 거 아니었나? 나 좋아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일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끌림과 심리학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 많은 경험을 겪었죠. 이것은 제가 마침내 풀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내용은 남성들의 99% 이상이 모르고 앞으로도 절대 알지 못할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여자가 칭찬을 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시야를 넓혀볼 겁니다. 그리고 평생 머릿속에 간직해야 할 황금 같은 규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은 여러분 자신보다 그녀의 감정 상태와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칭찬은 하나의 감정적인 신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자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건네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 상태, 즉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의 목적은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복잡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는데 그녀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칭찬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더 좋아하게 됐구나. 내가 잘하고 있네. 진도가 나가고 있어. 스스로와 나누는 이 내면의 대화가 여러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자 여러분을 그녀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공간에 흐르는 분위기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끌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끌림은 긴장감, 즉 불확실성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자를 끌어당기는 방법 시리즈에서 설명했듯이 말이죠. 여자가 여러분이 자신을 원하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때 공기 중에 흐르는 그 긴장감이 바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할까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정적이 흐릅니다. 그 정적과 함께 무엇이 찾아올까요? 긴장감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은 끌림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긴장감을 느끼고 그것을 없애고 싶어질 때 그녀는 여러분에게 이런 칭찬을 건넵니다. 오빠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서 참 좋아. 이 칭찬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을 단순한 가벼운 대화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그녀가 이제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녀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여긴다면 또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더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이 더 많이 마음을 쏟고 투자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칭찬으로 답하고 혼자 들떠서 신이 납니다. 이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녀의 호감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버릴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그녀가 여러분에게 보고 싶었어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말을 그녀가 정말로 여러분을 그리워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나도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며 들떠서 다가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메시지를 분석해 봅시다. 연락이 끊겼을 때 거기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이 끌림을 만들어냈죠. 그녀는 그 긴장감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나서 똑같이 답장했을 때 여러분은 그 긴장감을 없애버린 겁니다. 긴장감을 없애면 끌림의 원천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 여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핵심입니다. 끌림에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그 긴장감을 줄여버립니다. 여러분은 끌림이 거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끌림은 편안함 때문에 죽습니다. 욕망이 계속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왜 영상 초반에 칭찬이 함정이라고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칭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자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한다는 것은 끌림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칭찬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여자가 칭찬을 할 때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칭찬은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끌림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다시 말해, 남자들이 저지르는 진짜 실수는 칭찬을 들은 후 안도감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칭찬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칭찬을 들은 후 여러분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영상의 대본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해결책만 알려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분이 실제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꾸려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상황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와 나의 관계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잘 모릅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대화에 집중하며 몰입해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감 넘치고 재미있고 남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남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머릿속에 팽팽했던 회전이 느려지죠. 마치 어떤 관문을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 안도감이라는 단어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짜적입니다. 칭찬이 함정이라면 안도감은 미끼입니다. 안도감은 뇌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상황이 안전해졌어. 더 이상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신경계가 모드를 전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평생 동안 칭찬을 성공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 전반에서 칭찬은 여러분이 잘 해냈고 이제 노력을 멈춰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상으로 취급합니다.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도감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은 긴장감을 죽이고 끌림을 약화시키는 뻔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취하기 시작하는 행동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침묵이 흐르고 시선이 교차하며 묘한 긴장감이 돕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오빠는 참 대화하기 편한 사람 같아. 혹은 여러분이 장난을 쳤을 때 그녀가 알고 보면 오빠 진짜 다정한 사람이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 칭찬들은 상황을 앞으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저 그 순간의 텐션을 부드럽게 만들고 더 안전하게 만들 뿐이죠. 문제는 여러분이 그 안전함에 안주해버릴 때 시작됩니다. 칭찬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결정짓게 내버려둘 때 여러분의 행동은 뻔히 예측 가능해집니다. 상황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태도 대신 나는 이제 인정받았다 라는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호감을 서서히 고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칭찬이 아니고 편안함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인정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 일찍 이 관계를 고착된 안전한 상태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칭찬은 종종 긴장감을 줄여주고 긴장감은 끌림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진짜 함정입니다. 남자들은 칭찬이 더 큰 호감을 의미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칭찬을 결승선으로 착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며 칭찬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긍정적으로 느껴졌던 그 순간 이후의 끌림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칭찬이 함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니 칭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무심함이라는 다크아트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어두운 기술이라고 표현하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직관의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둡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뻔하고 가벼운 사교적 예의, 즉 밝음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다크아트는 오고 가는 말 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흐름에 대한 숨겨진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이라는 것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례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상대방을 향한 반응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도 여전히 반응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 상호작용에 통제당하고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심함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실에 너무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외부의 칭찬과 외부의 비판이 정확히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상태, 즉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큰 무게감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칭찬을 듣고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원래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그 칭찬이 그냥 자신을 바람처럼 통과해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굳건한 거대한 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날씨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느 날은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어느 날은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칭찬은 갑자기 비추는 따뜻한 한 줄기 햇살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죠. 하지만 해가 떴다고 해서 산이 이리저리 움직입니까? 산이 자신의 모양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산은 자신이 있던 바로 그 묵직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심함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면 여러분은 그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칭찬을 할 때 그것을 차갑게 튕겨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목마른 사람처럼 허겁지겁 집어삼키지도 않습니다. 가벼운 회의감과 장난기를 섞어 그 칭찬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오빠는 참 위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 터프한 남자라고 생각하네. 거칠게 행동해야겠. 그는 가슴을 펴고 허세를 부리며 치명적인 척 분위기를 잡습니다.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무심함의 기술을 이해하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틀을 찔러보는 테스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 그저 가볍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끔은 그렇지.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는 칭찬을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그 칭찬을 먹잇감 삼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칭찬이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대화의 주인공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남녀 사이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은 대화 속에서 가장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실 그 상호작용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칭찬에 과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정을 준 그녀에게 다시 보답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히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네가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이것은 광대의 행동이지 왕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순종적이고 굽히는 태도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자랐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훈련받았죠.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당당한 예의와 애정을 구걸하는 사람의 굽신거리는 감사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의 함정은 여러분을 구걸하는 역할로 스르륵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재미있고 똑똑하고 치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녀가 그렇게 말해주는 건 그저 그녀가 이제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실을 완전히 내면화하면 역학관계가 뒤바뀝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억지로 매력 있는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침묵을 채우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게 됩니다.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편안하게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을수록 그녀에게 여러분은 더욱 강력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칭찬을 했는데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을 때, 즉 여러분이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광대처럼 춤추지 않을 때,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에게 익숙했던 뻔한 대본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판기 버튼을 눌렀는데 기대했던 상품이 나오지 않은 격이죠. 이 혼란스러움은 강렬한 호기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왜 반응을 안 하지? 내 생각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나? 내 인정 따위는 필요 없을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가? 이 호기심이 생기는 그 순간 엄청난 끌림이 자라납니다. 존중 없이는 끌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남자를 여자가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인정에 무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진 반사신경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잠깐의 정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칭찬을 받게 되면 반사적으로 즉시 입을 열고 싶어질 겁니다.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띄워주며 다시 칭찬하려고 하겠죠. 아유, 너도 진짜 매력 있어. 와, 정말 고마워. 큰 감동이네. 멈추세요. 그 반사신경을 당장 죽이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세요. 1초 정도 그 말이 공기 중에 고요히 머물게 두세요. 그런 다음 차분한 에너지로 그 말을 덤덤히 인정하세요. 가볍게 반쯤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저 알아라고 말하거나 장난스럽게 너무 비행기 태우진 마라고 말해보세요. 에너지의 방향을 주목해 보십시오. 과거의 방식에서는 에너지가 그녀에게서 여러분에게로 왔고 여러분은 미친 듯이 그 에너지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에서는 에너지가 그녀에게서 나와 여러분에게 닿고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담아두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넘쳐 흐르지 않고도 그녀의 의견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하고 커다란 그릇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데이트나 연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
친구, 가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칭찬에 중독된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몇 마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당신이 신나서 야근을 할 거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어김없이 그 말을 이용할 것입니다. 알랑방귀 좀 뀌어주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도 쉽게 동의할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틈만 나면 당신에게 아부를 떨 것입니다. 무심함이라는 다크아트는 본질적으로 타인이 당신을 조종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면역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중한 시간, 에너지, 그리고 존엄성을 굳건하게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다음에 여자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칭찬을 한다면 그녀가 하는 말이 반드시 관계를 진전시키고 직진하라는 초대장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뻔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설치해둔 교묘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자를 얻는 방법에 대한 입증된 단계별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제 온라인 강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크니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